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번 주 좀 어려웠나요? 네, 고맙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번 주도 중요하고 이번 주도 중요해요. 저번 주, 이번 주 같으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우리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느냐면, 제 생각은 그 요약집 본다면 99쪽 알짜리 맞죠? 네. 그래서 저번 주에 투자 파트에서 뭐 위험, 수익, 포트폴리오 이런 것 위주로 다뤘었는데 걔들이 이론 문제로 시험이 잘 나와요. 시험 어떻게 나오느냐?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압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번 주에도 우리가 예상 문제에 비해서도 작년 문제가 한 두세 개 있었으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짐작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99쪽인데요. 99쪽에서 현금 수재 측정해가지고 99, 100, 101, 102 네 바닥이 세 바닥이 있어요. 그 중에 101만 봅니다. 99하고 100쪽은 찢어버려도 괜찮아요. 예,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거냐면 이 문제가 나올 때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걸 우리 안 할 거예요.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풀어도 되는데 그럼 어떤 문제를 다룰 거냐? 지금 말로는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화폐의 시간가치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화폐의 시간가치가 나올지를 뭔가 감을 잡아야 될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했다 볼까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는 지금 하겠죠. 현재. 수익은 지금 나와요? 몇 년 있다 나와요? 몇 년 있다 나오는 거죠. 이 부동산을 매각을 했어.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샀어. 현재 5년 있다 팔았어. 매각. 그러면 현재와 미래 시간이 존재한다 그죠? 물론 뭐 며칠 몇 달이면 상관없겠지만 몇 년 몇십 년이면 시간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현재를 미래로 보내기도 해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기도 해요. 쌤, 과거는 안 해도 됩니까? 과거는 안 해도 돼요. 아니 내가 현재를 과거로 보낼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현재, 수익은 미래. 그러니까 돈을 현재에서 미래로 보내거나 미래에서 현재로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에서 미래로 보낸 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면 미래로 간다 그죠? 이걸 미래가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표현할 때 할증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있는 걸 현재로 가져와요. 미래에 있는 걸 현재로 다시 가져오는 경우 이걸 할인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셨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미래로 보낼 때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교재 요약집 101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용어 이름이 뭐냐?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용어에 좀 적응이 되셔야 되는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 10억이라는 돈이 5년 후에 얼마일까요? 이런 거예요. 10억이 5년 있다 얼마냐? 요거 할 때 일시불의 내가계수 라는 걸 사용합니다. 마찬가지 10억이 이 일시불이 미래로 가면 얼마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현재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말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건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을 게 있어. 그게 10억을 5년 있다 받을 거라. 그러면 5년 후에 요 10억이 지금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시불 돈을 한꺼번에 미래로 보내느냐 현재로 보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둘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둘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겠다 그죠? 요걸 곱하면 요게 나오고 요걸 나누면 요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 둘은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둘은 역수관계다라고. 너무나 상식적이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요렇게 했어요. 돈이 한꺼번에 가기도 하지만 연속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각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때 어릴 때 각 직장 생활을 그냥 이렇게 막 쓰고 싶은데 어른들이 그때 이제 어머님이 적금을 넣게 만들잖아.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년 동안 적금을 넣으면 10년 후에 얼마냐. 자, 돈이 미래로 가는 거 똑같는데 한 방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금액이 연속해서 간다. 그죠?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따라할까요? 연금의 내가계수. 어떤 개념이냐? 금방 했듯이, 자, 예를 들어 10만 합시다. 10만원, 10만원, 10만 이렇게 10년 동안 넣었을 때 10년 후에 얼마,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미래로 가죠. 근데 한 방에 가요? 연속해서 가요? 동일한 금액이 그 차이입니다. 마찬가지 이걸 현재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놈이 뭐냐면은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이거 따라 해볼까요? 연금의 현가계수. 요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냐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원룸의 임대료가 매달 100만 원씩 들어와요. 지금도 100만 원, 한 달에 딱 100만 원, 두 달에 딱 1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들어와. 그런데 이 돈을 내가 10년 동안 모으면 얼마일까?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임대료를 한꺼번에 모으면 지금 얼마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끝에 모은 게 아니고 그걸 지금 미래에 들어올 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할게요. 국민연금은 일시에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앞으로 여러분이 연금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게 있어요.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받을 게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 싫어. 이민 갈 거야. 이민 가면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앞으로 받을 걸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미래 매달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거 받을 걸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 연속한 걸 현재로, 연속한 걸 미래로. 간단하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미래로 보내면 대가계수, 현재로 오면 가계수. 한 번이면 일시불, 연속하면 연금의. 말 그대로잖아. 어려운 게 없어요. 이까지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 똑같은 개념인데 살짝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은 감채기금 계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채기금 계수. 요 쓰임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연속하고 미래로 가요. 그런데 여기는 목표하는 큰 돈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후 있다가 집을 살 거야. 10년 후에 집을 살려고 10억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매달 얼마씩 앞으로 적금을 넣어야 10년 후에 10억이 될까요? 이렇게 돼요. 자, 차이점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데 요거는 목표라는 큰 돈을 구할 때 요거는 매달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하는 목표하는 금액 똑같습니다. 연속하고 미래로 하는 똑같는데 목표하는 돈을 알고 싶을 때 아니면 매월 적금하는 푼돈을 알고 싶을 때 그 차이밖에 없어요. 둘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실은 뭐냐면은 요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묶음을 한다면 요놈 그 다음에 요놈 이렇게 묶음을 한다면 이렇게 묶음을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 얘 둘이 서로 역수예요. 요렇게가 아니고 왜? 요놈에다가 곱하면 요거 나오죠? 요놈을 나누면 이거 나오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 둘이 역수관계가 된다. 요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금hen가계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슷한 개념 중에 저당상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저당상수. 요건 어떤 개념이냐면 요거 똑같습니다. 연속하고 현재로 와요. 그런데 요거는 목표하는 큰 돈인데 이건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 10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매월 앞으로 얼마씩 갚아 나갈까요? 요거예요. 그때 저당상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똑같아요. 현재로 옵니다. 연속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요놈은 목표라는 큰 돈을 알고 싶을 때 요거는 매번 갚아야 되는 푼돈을 알고 싶을 때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요놈에서 요거에서 재밌게도 요렇게 역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이 표 안 적어도 됩니다. 우리 교재 101쪽에 보면 제가 얼마나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101쪽에 보시면 이게 이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연금의 내각기수와 감채액 모습이면 목돈을 구할 때, 푼돈을 구할 때, 여러분 저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돈을 구할 때, 푼돈을 구할 때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끼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요걸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언제 이걸 사용하는지를 알면 돼요. 아셨죠? 언제 사용하는지 알게 될 건데, 여러분 문제를 가만히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다가 돈이 한꺼번에 뭔가에, 그러면 일시에 돈이 돌아비예요. 그런데 지문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연속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넷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연속하는 걸 구할 때 곰곰이 문제를 보고 내가 목돈을 구할 때는 얘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푼돈을 구할 때는 얘 둘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 미래인지 현재인지 따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잘 나옵니다. 매월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10년 후에, 매월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10년 후에 5억이 달성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포인트가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매월 일시간이고 연속하죠. 매월 얼마씩 연속하잖아요. 그럼 요거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5억이라는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얼마씩 적금을 넣을까요? 구하고자 하는 게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은 5억이잖아요. 큰 돈은 5억이죠. 매월 얼마씩 적금을 넣으면 큰 돈, 작은 돈이죠. 작은 돈이니까 얘 둘 중 하나. 자, 보면 10년 후 돈이 어디로 가죠? 미래. 그럼 답은 뭐죠? 감채기금 계수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갈 때 이걸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죠. 즉 돈이 한 방에 가요. 예. 그 다음에 돈이 연속하면 요거 4개 중에 하나. 근데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 구하는 게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힌트가 또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느냐면은 저당상수는 반드시 이런 표현이 붙어야 됩니다. 원리금 균등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즉 저당상수는 돈을 갚을 때 나중에 배울 겁니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같은 방식이 있어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사용할 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표현이 따라가야 됩니다. 원리금 균등. 그래서 이 말이 일반적으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헷갈리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월 5만 원씩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러니까 앞으로 매년 5만 원씩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10년 동안의 임대료 가치는 얼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매달 5만 원 10년 동안 들어올 거야. 그걸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냐, 이 말이죠. 자, 문제 봅니다. 문제 볼 때 매월 연속하죠. 그죠? 5만 원이나 푼돈을 물어본 게 아니고 5만 원씩 모았을 때 얼마가 들어오냐, 큰 돈을 물었죠. 큰 돈이니까 얘 둘 중 하나겠죠. 미래로 가요, 현재로 가요? 현재로 가잖아요. 그래서 뭘 구한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계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계수를 찾을 때 요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감 잡혔다, 그죠? 요렇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요 시간 가치에 대해서 어떤 계수를 사용한다, 요게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렇게 또 문제를 잘 내요. 미래 가치가 아까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 계수, 미래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현재로 가잖아요. 시험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감채기금 계수가 있다. 요거는 이름에 답이 있잖아. 얘를 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주위에서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그거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역수관계가 중요합니다. 역수관계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얘를 외우면 되는데 이 역수관계를 외우는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감, 내, 그 다음에 현, 저 따라합니다. 감내, 현저. 다시 감내, 현저.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역수관계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요. 아주 단순하게 나눠서 사례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잘 나오는 거죠. 연금의 내과계수와 감채기금 곱하면은 계수를 곱하면 1이 된다. 역수는 곱하면 1이 되는 숫자죠. 그죠? 몰랐구나. 심각한데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것 때문에 다 역수는 곱하면 1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의 역수는 뭐죠? 5분의 1 곱하면 뭐가 나오죠? 항상 역수항이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을 곱하면 1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끔 내기도 해요. 아셨죠? 그래서 역수항을 외워야 되는데 역수항을 외우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 감내, 감은 내과계수예요. 현저, 저는 현가계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과계수와 내용을 같이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두 가지 말만 된다는 거죠. 뭐 감내, 현저. 요거하고 어디에 써먹느냐 요 두 가지만 알면 이론 문제의 대부분이 풀려요. 우리는 그거면 족합니다. 왜? 계산 문제는 안 할 거잖아. 여기 나오는 계산 문제가 대부분 어렵게 나와요. 손은 못 대요. 물론 풀이를 할 겁니다. 제가 풀이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풀기가 어려워요. 풀이를 하지만 시험장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좀 자주 나온 문제는 풀긴 풀겠지만 좀 대부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하튼 내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해 놓으시라. 감 잡았죠? 자 요걸 계속 이제 문제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어떤 거냐면은 여기 요약에 보면은 100쪽이나 이런 데 보면 공식이 네모칸 되어 있죠. 외워야 되느냐고 외우지 마세요. 이거 30여 동안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공식 사용하는 게 이 2번 나왔는데 이걸 여러분이 외울 수가 없어요. 공식에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n 제곱 뭐 마이너스를 막 그래. 그러니까 이건 이 역수로 뒤집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숫자를 넣었어도 계산은 힘들어서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식이 또 6개야. 6개야. 저도 외우기만 하는데 좀 지나면 알이 삼삼해요. 자주 안 보면은 또 이렇게 되는 느낌 알잖아요. 왜? 자주 안 보니까. 이걸 여러분 외운다고 해서 6개의 공식이 또 비스무리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식 못 외웁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공식은 버립니다. 틀리세요. 원래 틀리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 시험에 자주 나오면 외우라 그러겠지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볼 때 쓸데없는 거예요. 요새는 그 공학용 계산기에는 공식 없이 바로 계산합니다. 공식 없이 그냥 현가도로 바로 틱 넣는다고. 그런데 이 공식을 왜 트지?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아주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은 수학 내용을 사용한 공식인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뭐만 보면 되느냐? 101쪽에 가로 7번에 화폐 시가가치 요약 정리 요거 알아야 됩니다. 이론 문제는 알아야 되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하나만 밑줄 긋겠습니다. 뭐냐? 101쪽에 볼게요. 밑에 T끝의 밑줄입니다.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전체기간 요거 밑줄. 여러분은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한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잔금 비율은 연금 현가계수를 구한다. 이걸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저게 어떤 개념인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다음 주 수업과 연결되지만 미리 들어놓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돈을 1억을 은행에다 빌렸어요. 1억을. 그러면 1억을 10년 동안 이렇게 갚아 나갈 거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런데 딱 5년 동안 갚았어. 5년 동안 딱 갚을 때 아싸 로또가 됐다? 내가? 안 한다. 로또가 된 거예요. 로또가 됐어. 그런데 로또가 됐으니까 이 돈 한꺼번에 갚아버리고 싶으면 마음에 들지 않을까? 이자도 아깝고. 이때 요걸 내가 돈을 갚아 나가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은 원금 여기 있을까요? 이게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체 기간 몇 년이죠? 10년에서 몇 년 갚았죠? 남은 거 몇 년? 5년. 요거 하면 남아있는 돈이 50%예요. 절반. 왜?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니까. 이때 갚아 나가는 원금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갚을 때는 원금만 합니까? 네. 이자 계산 안 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게 있잖아요. 매월 갚아 나가잖아. 이자와 같이. 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생겼어. 돈을 갚아버린다. 이자 빼고 원금만 갚으면 돼요. 물론 상환수수료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 해소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자는 더 주는 게 아니고 원금만 갚으면 돼요. 그래서 잔금은 원금만 하는데 원금 균등은 계산이 간편한 게 뭐냐? 원금이 균등하니까. 그런데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 나가는 돈 안에 원금이 이제 같이 들이는데 어떤 게 얼마인지 몰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체 10년 남아있는 5년 이 똑같아요. 전체 자녀 똑같는데 전체 기간 연금의 현가기수, 자녀 기간 연금의 현가기수 계산하면 잔금 비율이 나와요. 똑같이 요거하고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 연금 현가계수는 이 전체 기간에 대한 요거 전체 기간 이거 갚을 걸 한꺼번에 이 말이에요. 목돈이다 그죠? 목돈 미래를 현재로 하는 거죠. 앞으로 갚을 걸 현재로. 그러니까 요거는 연금 현가계수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잔금 비율은 연금 현가계수를 사용한다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오면 좋겠다 그죠?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리 좀 이따 문제지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쪽으로 문제를 공부할 것이다 라는 걸 보고 저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예상 문제집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론도 있고 계산도 있는데요. 165쪽입니다. 165쪽. 좀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에서 1번보다 좀 2번이 어려워 보니까 165쪽에 2번을 풀도록 하죠.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이번에 1번이 대단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여기 어떤 개념이냐면 자 지문에서 일시불 현가계수는 할인율을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맞는 거죠. 에이 느낌적인 느낌 딱 있잖아. 그런 게 맞는데 자 이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냐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1억 있어요. 1억 이게 5년 후에 얼마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자율이 5%예요. 그러면 1 플러스 이자율 0.05 합니다. 몇 년이야 그랬죠? 5년. 그러면 5년 후에 돈이 얼마인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때 이 5% 요 0.05% 5%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 또는 수익률 또는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미래로 갈 때는 요게 커지면 요 수치도 커지겠죠. 요 수치가 뭐냐? 일시불의 내가계수예요. 자 그런데 반대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동일한 걸 현재로 보냅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합니다. 1억 곱하기 1 플러스 0.05 요거에 5제곱분 1 하면 현재 가치가 나와요. 이걸 할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부모 있잖아요. 역수잖아. 얘가 역수인 게 얘가 일시불 내가 얘가 현가 그래서 역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 봅시다. 요거 0.05 이게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잖아. 분모가 커지면 요 전체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일시불가 할인율이 커질수록 전체 일시불가계수는 작아져요. 그게 1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가계수는 할인율이 커질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을 알았던 거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 일정 시점에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볼게.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연금과 이자의 총액.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총액은 큰 돈이다? 작은 돈이다? 큰 돈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매 기간 일정 금액을 연속하죠? 그러면 여기 나왔잖아. 연속한다. 큰 돈이다. 그러면 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얘 둘 중 하나인데 이게 지문에 보시면 미래 일정 시점 미래로 하죠? 그래서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계수. 맨 앞에 보시면 연금의 내가계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내과기수 같은 말입니다. 미래가치 줄여서 내과, 현재가치 줄여서 현가. 자, 여기서 현재가치를 줄이면 현가죠. 그죠? 미래가치를 줄여서 미가 그러면 안 돼요. 내과. 미가 그러지 말고 내과. 아시겠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과, 그럼 미가 그래서 가끔 있어요. 현가로 생각해가지고 현재가치 줄여서 현가, 미래가치 줄여서 내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내과기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런 느낌. 자, 그 다음에 3번.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해서 3억이 큰 돈입니다. 밑줄 매월 말 불입하는 금액 밑줄 매월 말 불입하는 금액 밑줄 여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매월 연속하나요? 3억이란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불입하는 큰 돈, 작은 돈, 작은 돈, 작은 돈이니까 얘 둘 중 하나. 됐죠? 이해하시겠죠? 미래로 간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5년 후. 5년 후. 그럼 뭘 해야 된다? 감채기금 계수. 두 번째 줄은 뭡니다? 연금hen가계수 틀렸죠?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 풀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요건 틀리면 안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감채기금 계수입니다. 4번 매년 말 5천만 원씩 5년간 들어오고 예상되는 밑줄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 자, 지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매년 맨 앞에 매년 연속하죠. 이건 뭐냐면은 매년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의 총액 현재 가치. 그러면 큰 돈이죠. 얘 둘 중 하나인데 이거의 현재 가치가 됐으니까 뭐 해야 되죠? 연금의 현가계수 맞죠? 자,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연금의 현가계수. 자,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해야 되는데 밑에 봅니다. 4번에 밑줄 저당상수의 역수. 자, 볼게요. 저당상수의 역수는 뭘 말할까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잖아요. 가끔 이런 식의 문제 내기도 합니다. 아셨죠? 요렇게 요렇게 문제 내기도 해요. 우리 그 실장님 자녀분 이름이 뭐예요? 아들이나 딸 이름이? 예? 아들 있잖아요. 딸, 아들 진홍. 그러면 진홍이 엄마 이렇게 해도 되고 본인 이름 불러도 같은 말이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잖아요. 진홍이 엄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름 불러도 되는 거고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홍이 엄마 뭐 매스컴 탔어요. 또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겠죠? 같은 말 하고 있다.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해도 되고 저당상수의 역수에도 같은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 다음에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다. 앞에는 요걸 말하고요. 밑에는 이거 말하는 거죠. 역수관계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풀고 넘어갑니다. 166쪽에 볼게요. 160쪽에 4번을 먼저 풀 거예요.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죠. 1번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 가격 상승해서 5년 후 아파트가 현재 10억이 5년 후 얼마냐 이 말이에요. 다시 현재 10억이 5년 후에 얼마냐.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가 하려면 매년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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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가끔은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10억이 2%씩 인상될 때 5년 후 10년 얼마냐. 연금의 아니고 일시불의 내가계수 돼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이미 느낌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저당상수입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가구가 밑줄 매월 상환할 금액 매월 연속하죠. 상환할 금액 푼돈이죠. 그래서 저당상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불의 어쩌고 틀렸습니다. 3번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를 곱하면 1이다. 반갑죠?
이 둘은 무슨 관계죠? 역수관계를 곱하면 뭐가 된다? 1.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이 금액의 현재 가치 밑줄. 일단 무조건 틀렸어요. 현재 가치인데 감채기금은 아니잖아. 현재 가치가 요 세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 그죠? 이런 걸 너무 시험장에서 열심히 풀지 말라고. 내 말은 꼭 따지는 사람이 있다. 자, 우리는 옳고 그러면 빨리 판단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꼭 이게 뭔지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너무 꼼꼼해. 자, 이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현재 가치잖아요. 현재 가치니까 요거 셋 중 하나잖아. 그런데 얘는 현재 가치 아니잖아. 틀렸다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아셨죠? 정확하기를 좀 알아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원룸을 가지고 있으면 매월 임대료가 들어올 거 있어요. 매월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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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이렇게 쉬면 동안 들어오는 걸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 현재 얼마 이 말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목돈이잖아요. 연속 가잖아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요렇게 됩니다. 5번 나대지에 투자하여 5년 후 8억 잡봅니다. 5년 후 8억이 지금이 얼마냐? 5년 후 8억 될 게 지금으로 얼마냐 이 말이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요렇게 됩니다. 저당상수 틀렸죠. 요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5번을 먼저 4번을 먼저 풀 거요. 이제 위에 있는 3번을 볼 겁니다. 3번은 계산 방법을 두 가지 형태로 제가 풀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A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1억을 대출받았다. 1억을 대출받았네요. 1억 받아서 다 썼겠죠? 네, 그러다 네모칸 하나 봅니다. 금리 5%, 기간은 전체 기간은 30년입니다. 그런데 매월 돈을 갚아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매월 54만 원씩 갚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 곱해서 나오는 원리금 사례. 그리고 매달 54만 원씩 이렇게 30년 동안 갚잖아요. 그러면 30년 지나면 원금이자 다 갚는 거예요. 이 54만 원에는 원금도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밑에 30년 저당상수 25년 연금액계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남아있는 전체 기간은 몇 년이냐라는 건데 내가 전체는 5년을 갚았고 남아있는 거는 25년이 남았습니다. 이때 요 시점에서 5년 갚았을 때 말하는 거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줄로 대출을 5년이 지난 시점에 잔금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잔금입니다. 잔금은 매월 갚아 나가는 돈 54 가지고 요거에 현재 가치 하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매월 갚아 나가는 원리금 54만 원. 요거 매월 54 요거에 현재 가치 몇 년? 25년의 경제 가치. 요거. 그래서 요거에 잔여 기간 남아 있는 기간에 연금의 현가계수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5년 연금 현가계수 얼마죠? 171.06. 요거 곱하면 됩니다. 54만 원 곱하기 171.06 하면 잔금이 딱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얘 곱하기 얘 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게 밑에 풀이 과정 볼게요. 풀이 과정. 잔금은 원리금 54만 원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잔여기간 25년에서 171.06 요거 말하는 거죠. 54만 원 곱하기 171.06 이거는 잔여기간 연금 현가계수 25년이죠. 요거 하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도 다르게 푸는 요게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여백에 적으세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잔금 비율을 사용할 겁니다. 잔금 비율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체 기간 30년이죠. 30년 연금의 현가계수에 대한 남아있는 기간 잔여기간 25년이죠. 25년 연금의 현가계수 요렇게 하면 잔금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30년 연금 연가계수는 없지만 25년 연금 연가계수는 나와 있죠. 요거는 뭐냐? 171.06이에요. 요건 됐죠? 요겁니다. 그럼 30년 연금 연가계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저당상수가 있어요. 잠시만. 저당상수와 연금 연가계수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있습니다. 자, 계산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1 나누기 자, 저당상수 0.0054는 하세요. 이제 계산기 써야 됩니다. 1 나누기 0.0054는 해서 소수 둘째 자를 부릅니다. 저한테 185.18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계산기에다가 171.06 나누기 185.18 요거 계산해 보세요. 0. 어쩌고 나오겠죠? 93 어쩌고 나오겠죠? 0.9237 요쯤 나온다 그죠? 이게 뭐냐? 0.9237이라는 거는 백분율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92%다 이런 이야기예요. 92%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럼 빌린 돈이 지금 얼마죠? 1억이잖아요. 1억에다가 92% 0.9237 곱하면 남아있는 잔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 9,237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요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 없다고 요렇게 여러 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풀면 안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요걸. 현금엔 가서 없어서 못해요. 역수를 활용하고. 그렇죠? 이 배운 걸 활용해서 우리가 요걸 계산해내야 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알겠죠? 그래서 여백에다가 요 풀이 과정을 적어놓고 좀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 나중에 요 문제 나오면 제가 안 풀 거예요. 나중에 요 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은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5번은 꼬표 안 할 겁니다. 공식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168쪽 봅니다. 168쪽인데 이게 6번인데요. 6번이 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단히 중요한, 즉 우리가 사용하는 이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억 보시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냥 요거는 그냥 1 적을게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이렇게 하면 알겠죠? 요게 얼마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알면은 요거에 역수관계 있잖아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역수가 뭐죠? 일시불의 현가계수죠. 2의 역수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소수로 하면 얼마죠? 0.5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연해 봅니다.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얼마냐? 10 이렇게 나와요.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가 뭐죠? 감내. 뭘까요? 감채 기금계수. 요거 역수 10분의 1. 소수로 0.1 됩니다. 그 다음에 D급 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죠. 연금 현가계수가 5 이렇게 나옵니다. 연금 현가계수에서 저당상수죠. 저당상수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 5분의 1은 소수로 뭐죠? 0.2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 자료를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만든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를 차례대로 풀어봅시다. 보기를. 이거는 시험장에서는 풀 수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1번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5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0.5다. 이거네. 이거네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0.5다. 이거 말하죠? 맞습니다. 2번 감치기금은 0.1이다. 이거죠? 감치기금 계수 0.1이다. 맞죠? 3번 N년 후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불이발 금액을 잡아볼게요. 밑줄 매기간 불이발 금액 밑줄 매기간 불이발 금액 밑줄. 이거 뭘 구하는지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매기간 불이발 금액 매기간 연속하죠. 불이발 금액은 큰돈 작은 돈? 작은 돈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지문 보면 N년 후 미래니까 뭐죠? 요거 써야 되겠죠? 감치기금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 5천만 원.
5천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체감세 곱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자, 5천만 원에다가 미래 가치를 곱하면 미래 가치가 나오겠죠. 5천만 원에 현재 가치를 곱하면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다가 감채 기금을 곱하면 감채 기금에 해당되는, 즉 매월 말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나와요. 아시겠죠? 곱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5천만 원에다가 만약에 일시불의 내가 개수를 곱하면 요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5천만 원에다가 연금의 내가 개수를 곱하면 10을 곱하면 요게 미래 들어올 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곱한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채 기금은 어떻게 하느냐? 매월 불이발 금액을 구한다고. 그러면 요걸 곱하면 매월 불이발 금액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감채 기금 얼마냐? 0.1이에요. 곱하면 얼마 나오죠? 500만 원 나오죠? 그래서 매월 불이발 금액은 얼마다? 500만 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월 불이발 금액은 500만 원이다. 왜? 감채 기금을 곱하면 매월 불이발 금액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곱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넣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N년 후 1,0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되겠죠? 1,000만 원. 항상 식은 곱하기 식입니다. 1,000만 원 곱하기 보시면 현재 가치로 N년 후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이거는 뭐냐? 일시불의 현재 가치, 현가 개수예요. 자, 여기다가 현재 가치를 곱하면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곱한 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일시불 현가 개수가 얼마냐면 0.5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0.5로 곱하면 얼마 나오죠?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00만 원 틀렸죠. 500만 원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00만 원이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이 1,000만 원이 미래에 들어올 1,000만 원이 지금 얼마냐 이 말이야.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곱한 대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1억 원을 융자받아 원리금을 매기 균등 상환할 때 밑줄 원리금 매월 균등 그 맨 마지막에 매기간 지불할 금액 밑줄. 자, 이거는 뭐냐? 1억에다가 매기간 적립할 금액. 이거는 매기간 연속하죠? 그죠? 연속하죠? 그 다음에 지불할 금액은 작은 돈이죠? 그러면 얘 둘 중 하나인데 여기서 보면 원리금 균등이가 답은 뭐죠? 저당상수에.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하느냐? 저당상수를 곱해요. 저당상수를 곱하면 매기간 갚을 금액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걸 곱하면 요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저당상수 얼마냐? 0.2입니다. 곱하면 얼마 나오느냐? 2천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1억을 빌려서 2천만 원씩 갚으면 나중에 얼마 전에 갚아진다. 요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기간 지불할 금액 저당상수 곱해서 답이 나왔다. 2천만 원이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요 6번은 대단히 좋은 문제예요. 그런데 시간이 말이니까 6번이나 이 앞에 했던 밑에 뭐 다른 계산뭐 이론 문제랑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계속 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연습해야 됩니다. 7번은 공식이니까 꽃표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안 하고 넘어가고 이제 8번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우 정말 피곤합니다. 이게 왜 피곤하냐면 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은 지우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다 방법만 말하고 마칠 거예요. 자, 네모칸 하나 볼게요. 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긴 한데 네모칸 바로 봅니다. 연간 임대료는 1년차는 5천만 원인데 매년 2천만 원씩 갑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세요. 임대료가 첫해 얼마 돼 있죠? 5천. 그 다음에 200만 원 들어가서 얼마죠? 5,200. 그 다음에는 5,300. 이렇게 200씩 증가한다 이 뜻이에요. 됐죠? 자, 두 번째. 표 두 번째 봅니다. 경비는 2천만 원인데 매년 매년 100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경비 보세요. 첫 해는 얼마죠? 2천. 두 번째는 2,100, 100씩 증가해요. 그러면 임대료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 소득이 나오겠죠? 자, 봅니다. 빼면 됩니다. 1회차에는 순영업이 얼마죠?
3천. 2회차는 얼마 들어오죠? 때니까 3,100. 3년차는 3,200.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원룸을 하나 샀어요. 1년 있다가 들어온 돈 비용 빼니까 3천만 원이 남는 거야. 2년 있다가 들어온 돈 비용 때문에 3,100만 원이 남는 거야. 3년째 3,200이 남아요. 이걸 전부 다 현재가치 하나 얼마 내면이야. 지금 그러면 9,300이네. 시간을 생각 안 했잖아. 그죠? 여기다가 현가계수를 곱하면 현재가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년에 일시불 현가계수 여기다가 0.95를 곱해요. 그럼 요게 현재가치가 나오겠죠. 곱한 대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2년 일시불 현가계수 여기다가 0.95를 곱하면 또 현재가치 나오겠죠. 요게다가 0.85면 또 현재가치 나오겠죠. 요거 세 개를 다 하면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3년간 순영업의 현재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3,000, 3,100, 3,200은 미래가치예요. 자, 이런 느낌이죠. 내가 원룸을 샀다. 1년 있다 이렇게, 2년 있다 이렇게, 3일 이렇게 들어와. 그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곱해서 환산해서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 가치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풀이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9번 안 할까요? 꽃표. 9번 꽃표.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자, 10번을 풀 건데요. 10번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10번 계산기 아주 쓸 수 있는 거예요. 5년 후 2억 원의 현재 가치는 돼 있잖아요. 2억 곱하기 밑에 네모칸입니다. 할인율이 8%입니다. 1 플러스 0.08 몇 년이라 그랬죠? 몇 년? 5년이잖아요. 5년 분호 1 합니다. 왜? 현재 가치로 보내니까. 이걸 할인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답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계산기에다가 1.08 곱하기 1.08 곱하기 1.08 다시 말하세요. 좀 번거로운 문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2억에다가 그걸 나누면 답이 나와요. 밑에 분모에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걸 나누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시도록 하고. 자, 11번은 꽃표. 공식 쓰는 거 안 합니다. 11번은 꽃표. 12번은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 12번. 11번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12번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는 그 12번 같은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집 보면은 여러분 기출문제 이런 문제 몇 개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도 잘 나오고 간백 시험에도 잘 나와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이 문제가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니까 그래요. 자, 지문 볼게요. 여러분이 원룸을 하나 샀어요. 원룸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냐? 1,000이에요. 자, 원룸 투자했습니다. 그럼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겠죠. 그죠?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 130이 들어가요. 됐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얼마 나오느냐? 1,430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둘로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130 플러스 1,300으로 구분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봅니다. 130, 130, 130, 130, 130 이렇게 몇 년? 5년 연속해서 들어오죠.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차익은 요거는 한꺼번에 들어오죠. 자, 어떤 개념이 지금 이야기를 이제 1,435 의미 없습니다. 여기 어떤 개념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돈을 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1,000억을 투자했다 볼게요. 매년 130억씩 들어와요. 임대료가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러면 얘는 연속해서 들어오나요? 예? 연속해서 들어오는 게 현재 가치죠. 그럼 요거는 130 곱하기 요거 5년 이게 연속해서 현재로 보내잖아. 그럼 5년 뭐 해야 되겠죠? 연금의 현가계수 요거 계산하면 요 5년치 들어오는 게 다 계산이 되겠죠. 더하기 여기다가 요거는 연속하는 게 아니고 5년께 한꺼번에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300 곱하기 한꺼번이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한배.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에다 자금을 투자하면 보유하는 동안에 임대소득이 따라 나와요. 매각에 따른 처분소득이 나와요. 그걸 계산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럼 요 문제는 어떻게 하냐. 자, 자료 볼게요. 자료 보시면 연금 현가계수는 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3.790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130 곱하기 3.79만 하셔도 됩니다. 거의. 근사값이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시불 현가계수 0.620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가 0.62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기 꺼내가지고 계산기 꺼내서 130 곱하기 3.79 더하기 1300 곱하기 0.62는 그래서 불러주세요. 자. 근사값이니까 대충 뒤에 쪽에 뭐 밑에 뭐 만다리 밑으로 버려도 됩니다. 바르면 되고요. 자, 계산하면 뭐 대략 얼마 나오죠? 1300 나오나요? 1300 언제리 나와야 되는데? 1200 얼마 나오나요? 1298 좋습니다. 바로 올리면서 1300. 왜냐하면 위에 보시면 단위는 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만원 단위로 바로 얼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300 됩니다. 만원 단위니까 자, 대략 이렇게 나왔다 보고. 그러면 이거 말은 뭐냐. 보유하는 임대소득과 매각에 따른 처분소득 모르고도 하면은 그러면 1300이 들어온단 말이죠. 투자임대 금액이 얼마죠? 1000. 모든 수입 얼마죠? 현재 가치는 1300. 빼면은 수익 얼마다? 300. 그게 순현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에서 요걸 뺀 거죠. 그런데 그냥 빼는 게 아니고, 선생님, 이거는 미래에 들어올 돈이잖아. 현재로 만들어야 된다고. 요거 투자는 언제? 현재. 수익은 언제? 미래. 시간이 다르잖아. 시간을 갖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시간을 갖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거는 현재인데 요거는 미래에 들어올 거라고. 그걸 현재 가치로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빼가지고 현재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에 대한 수입액을 계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순 현재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게 3번 300만 원이다. 왜? 요거에서 요걸 뺐으니까 됐죠? 자, 13번 봅니다. 12번 중요합니다. 13번. 10년 후 결혼자금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 밑줄 매년 불입해야 되는 금액 밑줄. 자, 이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5천만 원 곱하기 매월 불입하는 금액. 빨리 합시다. 뭘 구하는 걸까요? 큰 돈에 작은 돈이에요. 매월 불입하는 금액인데 작은 돈이죠. 매월 연속하죠. 그럼 뭐죠? 감채기금 계수입니다. 자, 그러면 네모 하나를 가로 하나 볼게요. 감채기금 계수를 찾아봅시다. 즉 5천만에다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구하는 게 나오는데 눈을 부릅뜨고 감채기금 없어.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역수가 있습니다. 감채기금 역수 감내 연금의 내가계수인데 요걸 나누어 버리면 됩니다. 감채기금 일세를 곱하고요. 연금의 내가계수를 나누면 돼요. 왜? 무슨 관계니까? 역수관계니까. 그러면 5천만 원 나누기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1667이죠. 그죠? 1667 맞죠? 그러면 5천만 원 나누기 1667 하면 답이 나옵니다. 예술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 300만 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사값이니까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14번은 뭐냐면 요거 14번 볼게요. 20년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으로 1억을 대출받았다. 10년 후 잔고 20년 중에 10년을 갚았습니다. 남은 게 한 10년이죠. 잔금 비율은 얼마냐? 아까 푸는 거 느낌 나죠?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번은 전체 20년에 대한 연금의 현가계수, 남아있는 10년에 대한 연금의 현가계수, 요 계산하면 14번 답이 바로 나옵니다.
아셨죠? 앞에 풀었더니까 안 할까요? 자, 여기가 화폐의 시간 가치에 관한 개념입니다. 물론 문제가 만만치는 않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꼭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복잡한 건 버리고 이건 이론 위주로 푸는데 계산 문제를 풀었지만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이론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문제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개념만 아까 말했던 화폐 시가치 6개 요것만 잘 알면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뒤에 끊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죠.